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너무 좋은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고들 계세요. 그래서 그 댓글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막 우쭐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최근 느끼는 게 이게 댓글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구나. 그래서 이게 악플에 시달리다가 연예인들이 자살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게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간에 뭐 댓글을 4개인가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집안일 하면서 이걸 다 들었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자, 어제 나왔던 뉴스는 제가 오늘 나올 뉴스까지 종합해서 내일 아침에 전달을 대부분 해드리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2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준석 그 다음에 김소연 변호사에 관련된 건데, 김소연 변호사는 계속 자폭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김건희는 김소연 변호사 때문에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새벽에 귀국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한답시고 개소리를 잔뜩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싹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오늘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명태균과 김영선이 새벽 1시쯤인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통과돼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태균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주진우 기자한테 폭탄 심지에 불이 붙어 있는 사진을 전송하고 들어갔대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간단히 전달하고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혜경 여사님 벌금 1심 선고된 거 구형된 거 하고요. 구형이 아니고 선고된 거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이거 보면 된다라고 말씀 안 드리고 내가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이제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건 차차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너무 이게 사안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너무 방대하게 저술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에 의해서 저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내용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조국 대표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김혜경 여사님이 본인이 결제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랐던 7만 몇천 원의 밥값을 그거를 매표행위다라고 기소한 검찰의 300만 원 구형에 의해 재판부는 벌금 150만 원을 1심 선고했습니다. 미쳤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과 그 3명의 수행 비서 3명, 6명에게 7만 몇천 원짜리 밥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대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김혜경 여사님은 본인의 밥값을 계산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 녹취가 나왔어요. 김혜경 여사의 그 수행비서의 녹취가 나왔어요. 여사님 모르시게 네가 저 6사람 밥값 결제하라고. 근데 이 녹취록이 재판정에서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묵인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새날에서는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재판을 받을 때 판사가 복불복으로 어떤 판사를 배정받을지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하루 너무 분노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3표를 매표하려고 전현직 국회의원 시기나 되는 분들의 배우자에게 인당 10,000몇 천원짜리 밥을 대접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자금법 위반이다라는 그 판단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요? 나는 내가 하지 않는 사람을 지지하게 하려면, 만약에 총선이나 대선 때 나보고 국민의힘 찍으라 그러려면 나한테 한 10억은 줘야지 찍을까 말까일 거야. 나 안 찍어. 그 밑에 돈으로는 찍을 생각이 없어. 그것도 10억 내 눈앞에 현찰 갖다 놓으면 내가 생각은 해볼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걸 몇 개를 적었어. 어떤 쌍년은 주가 조작에서 23억의 이익을 취하고 여론 조작본과 교류를 해서 여론 조작을 해서 지금 한편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와서 강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현금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녹취록에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는 분명히 돈 봉투를 주는 소리가 분명해라는 이유로 구속까지 시켰잖아. 500만 원짜리 돈 봉투가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있었는데 검찰이 그걸 모른 척 했다는 녹취가 또 나왔어. 그리고 그 사람이 검찰한테 대놓고 대고 말했대. 저 돈 봉투는 왜 안 가져가냐? 저것도 압수해 가라라고 했대. 검찰한테. 압수수색 받는 사람이. 그리고 한 해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단장을 주가 조작범의 청탁을 받고 그 사단장을 구명했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마약이 들어와서 관세청에서 그거를 마약을 올려놨는데 이거 올려놓으면 안 된다. 다시 주워 담아라. 그래서 걔네들 택시 타는 데까지 에스코트했고 그걸 수사한 경찰을 탄압하고 그 관세청을 구명했잖아. 누가? 그 주가 조작범이. 그리고 자기 선산이 있는 양평에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보니까 선산이랑 아무 관계 없는 데로 뚫리길래 선산에 흑염소 키우고 칠면조 키우고 그리고 그 근처에 땅 더 사놔가지고 그 두 군데 한 군데는 보상받고 한 군데는 땅값이 폭등하게 고속도로를 휘고 응?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정황이 있고 그리고 남편을 이용해서 또는 직접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한 그 어떤 년은 검찰이 기소도 안 해. 불기소 처분을 한단 말이야. 조사를 안 하잖아. 알고도 조사를 안 했잖아. 근데 김혜경 여사님은 본인 밥값 따로 결제하고 6명 밥값 따로 결제했는데 그거를 합쳐가지고 10만 원 넘는다고 기소를 해가지고 300만 원을 구형하고 150만 원을 선고한 그 판사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데 내가 화가 안 날라고 해도 안 날 수가 없잖아. 이 정치질하는 판사들 그리고 권력의 개가 된 검사들 당신들 각오해야 될 거야. 이 정권 몇 달 갈 것 같아 지금. 응? 내년 봄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난 올겨울도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숙청 예상이 된 검찰들의 최후를 나는 똑똑히 지켜볼 거야. 검찰은 분명히 기소청, 공소청으로 분리가 될 것이며 당신들은 끝났어 이제. 당신들의 좋은 날은 끝이 났어. 당신 선배들이 수십 년 전에 접대받고 뇌물받고 그렇게 해서 쌓은 재산으로 당신들 내 말 잘 들어서 너 잘했어 금일봉 특활비로 받고 좋았지. 그 시절 끝났다고. 특활비, 특경비 이번에 법사위에서 제로로 만들었어. 정신 차려. 창원지검 온 국민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어. 무슨 이런 놈 나라 다 있어 진짜. 이게 나라야 이게? 어떤 한 년은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아먹고 파탄을 내고 있는데 고작 10만 4천 원 가지고 벌금 150만 원 때려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 만치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진짜. 당신들도 가정이 있고 자식들이 있을 건데 보기 부끄럽지 않아? 자식들 얼굴 보기 떳떳해? 자식들 눈빛이 그 짓을 하고도 또 쳐다봐줘?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법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냐고. 그리고 당신들 그걸 알아야 될 거야. 10만 4천 원으로 150만 원 선고한 그 판사, 300만 원 뇌물 받아 처먹고 500만 원 현금 살포한 그 사람한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란 말이야. 10만 4천 원 6명한테 밥 접대한 걸로 벌금 150만 원 내야 되면 300만 원짜리 뇌물 받아 처먹은 게 영상으로 남아있고 5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받았는데 그거 검사한테 압수수색 왜 안 하냐라고 말했던 그 피의자가 있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사형 선고할 거야, 뭐 할 거야? 진짜 이렇게 하면 유죄를 받은 국민들이 다 본인의 유죄를 납득할 수 있겠어? 재판부, 판사들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화가 난다 진짜. 기가 막힌다.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인지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을 거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자, 조민 씨가 고졸이 되어버린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40대 후반 이상들이 조민의 입시 비리를 가지고 아빠 찬스다, 엄마 찬스다, 입시 비리다라고 욕을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나이대가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고 나서 제가 포털사이트 검색을 해봤어요. 기사 검색을. 이게 조민이 엄마 찬스로 아빠 찬스로 입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났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취소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가 검색이 안 돼요. 몰랐어요. 이게 검색이 안 될 줄 몰랐어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몰라서 욕을 하는구나. 왜 국민의힘이 욕하니까 그냥 에머션처럼 받아서 욕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국 대표님 부부는 사모펀드로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했을 거다라는 핑계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근데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비리가 없는 거라 진짜. 비리가 없어서 별건에 별건을 묶어서 압수수색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뭘 찾아냈냐면 기가 막힌 걸 찾아냅니다. 조민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동양대학교에 인턴십 활동을 하러 갔는데 그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시간에 제3의 다른 장소에서 체크카드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털고 조사를 하고 몇십 명이 달려들어야지 이런 걸 찾아내요.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 조작이다라는 이유로 의사 면허 날리고 대학원 졸업 날리고 대학 졸업 날리고 대학 입학을 날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표창장에 근거가 없다 하여 그 모친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보니까 그 표창장에 들어가는 워터마크의 양식이 그 컴퓨터에 있더라. 그래서 이건 엄마가 위조한 거다 해서 정경심 교수님은 4년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님은 그 조민이 대학원을 다닐 때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받은 것 같아. 장학금 받았어가 아니에요. 받은 것 같아. 근데 조민이 장학금을 받았으면 조국이 써야 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이건 조국이 그 대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랑 똑같아 라고 해서 2심까지 선고가 나고 3심 지금 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도 똑같은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봉사활동하러 가시잖아요. 봉사활동하러 가면 생활기록부에 몇 시간 봉사활동했다라고 올라가죠. 여러분 그 시간 봉사활동 다 하셨어요? 보통 봉사활동하러 가면 4시간 써 있는 거 4시간 다 안 하잖아요. 한두 시간 하고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4시간 써주잖아요. 그걸로 그리고 너 되게 뭐 표정도 밝고 열심히 하네, 잘했다는 표창장 하나 써줄게, 그런 거 원래 양식 없어요. 출처도 없어요. 그냥 써주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뭐 기분 좋게 하나 올리라고.
그걸로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을 가고 조민 씨는 의사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고졸로 돼버린 거예요. 이 재판부가 공정합니까? 이 검사가 공정합니까? 윤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이 150만 원 벌금형이, 이 조민 씨의 고졸 처분이, 이 정경심 교수님의 징역 4년이, 이 조국 대표님의 2심까지 선고가 이게 공정해요? 아까 말한 이 쌍년하고 비교해보면 공정해요? 공정하려면 이년은 사형이어야지. 집행이 되는 사형이어야지. 죄의 크기가 그 정도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응?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님 선고가 있는 날이고, 무죄가 나오겠죠. 당연히 무죄가 나오겠는데, 진짜 만에 하나 판사가 헷갈려가지고 유죄 나오면, 나는 그 순간 달아오른 팬에 기름이 펄펄 끓고 있는 팬에다가 물을 들이붓는 현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폭발할 겁니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2016년, 2017년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더한 사람들까지 쏟아 나오는 일이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요. 판사의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나는 게 아니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사의 성격에 따라, 판사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지금 나라는 정부가 빚내면 안 된다는 저 똥꼬집 때문에 환율 방어에 써야 되는 돈을 쏙 빼가지고 모자라는 재정에 투입하는 바람에 지금 환율 방어를 못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이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서 삼성전자는 주가를 4만 원대로 마무리를 했어요.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그 쑥대밭을 만든 이유 자체가 혼자 헤쳐먹으려고 했다는 충분한 정황 근거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여튼 조국 대표님 그리고 조민 씨에 대한 사건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민 씨의 잣대를 들이대면 지금 대한민국 20살부터 대학 1학년부터 40대 중반까지의 대학 입학생들 졸업생들은 한 80% 이상이 입학 허가가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어린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액정이 박살나서 안 쓰던 핸드폰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화가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요약은 어제 거 오늘 거 합쳐서 제가 내일 아침에 요약을 해드릴 거고요. 김영균 여사님 150만 원 형이 선고가 된 뒤에 이재명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구구절절 참 이재명 대표님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어요. 아내를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명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을 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손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게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인데 금가락지 하나 챙겨 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 곱던 얼굴도 많이 상하고 피아노 건반 누르던 예쁘고 부드럽던 손가락도 주름이 졌지만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
남편 업무 지원 잘하는 아내, 지원하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 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 값에 더해서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했다. 아내는 내가 불필요하게 세상사에 참견하고 거대한 불의를 고치고야 말겠다는 오지랖 당랑거천 행각을 또 수배를 받고 검찰청 구치소를 들락거리는 것까지 참고 견뎠지만 선거 출마는 이혼하고 하라며 죽어라 반대했다. 고생해도 내가 하지 네가 하냐는 철없는 생각으로 아내 말을 무시한 채 내 맘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겉으론 화려해 보이는 시장 도지사였지만 변호사 때보다 못한 보수에 매일이다시피 수사 감사 악의적 보도에 시달렸다. 이에 타산을 따지면 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그래도 아내와 가족들은 안전했다. 그런데 대선에서 패한 후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수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조작 수사가 계속됐다. 1000번을 향하는 무수한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 사람들이 목숨을 버릴 만큼 강압적인 수사로 없는 먼지를 털어 만든 기소장이 연거푸 날아오고 구치소에서 구속을 대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나의 편이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나의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털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 선물까지 일일이 뒤져 혹여 값이 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시 포장해 돌려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하며 살아온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이 자기 때문에 더 힘들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 활짝 웃고 말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럽고 힘들까.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 소설 속에서나 읽었던 가슴이 미어진다는 말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체감한다. 숨이 막히고 쪼그라들며 답답해진 가슴으로 양손으로 찢어 헤치면 시원해질 것 같아. 남자는 태어날 때, 부모 상당했을 때, 죽을 때 말고는 울지 않는다는 경상도식 가부장적 교육탁도 있겠지만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 그런데 나이 탓이겠지만 아무 잘못 없이 나 때문에 중인 환시리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1990년 8월 9일 잠시 롯데호텔 페닌슐라에서 007 미팅으로 만난 붉은색 원피스의 아가씨. 만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평생 아직도 나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해준 반지 꼭 해줄게. 귀하게 자라 순하고 착한 당신에게 고통과 불행만 잔뜩 안겨준 내가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혜경아 사랑한다. 이게 어제 이재명 대표님 페이스북에 올라갔던 글입니다. 검찰, 권력의 개들이며 윤석열의 애완견인 경찰, 언론들, 이 정권이 끝나는 날 당신들은 모조리 각오해야 될 거야. 이재명 대표님 혼자만 오신 게 아니야. 250만 권리당원들, 500만 일반 당원들, 그리고 이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 80%에 가까운 시민들의 눈물이야.
당신들은 각오해야 될 거야. 검찰이 아니야, 당신들은. 윤석열이 키우는 개들이지. 오늘 감정이 좀 많이 격했습니다. 아까 일하다가 이재명 대표님 페이스북 글을 봤는데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개새끼들 때문에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개새끼들이 추종하는 그 쌍년놈들이 나라를 헤집어 놓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고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도 골프 치러 가고 그 골프 치러 간 게 8년 만에 처음 갔다고 거짓말이나 처하고 앉아 있고 아무도 암살하면 안 됩니다. 암살 시도하지 마세요. 모든 죗값을 다 물어서 그 죗값을 싹 다 치르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 감옥에 갔는데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도 누구 하나 사면에 사자만 꺼내면 저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관저 앞에 갈 겁니다. 사면은 안 된다. 저들은 그 죗값을 모두 치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감정이 격해져서 많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여튼 유튜브에서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 중에서 댓글을 봤을 때 제 영상을 챙겨봐 주시고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적어도 서너 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방송을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하고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댓글 주신 분들, 격려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